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코인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하게 될 이지영 앵커이고요. 자, 이번 주는 화요일 시장부터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간밤 마감됐던 뉴욕 증시부터 살펴보시면서 시장 분위기 파악해보고 또 우리 시장에서 우리가 솔루션들 얻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 미증시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는데요. 장 초반에는 역시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시장 자체는 눌림으로 시작을 하긴 했지만 고위 관계자의 합의 가능성에 관한 언급이 나오면서 시장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거기다가 역시나 이제 금리 인상에 관한 우려감들이 시장에 퍼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댈러스 연은 총재가 연준이 추가 긴축이 불필요하다라고 언급한 것이 시장을 또 한 번 상승으로 이끈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 국채금리는 4.79%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은 이러한 높은 수준의 금리가 어찌 보면은 연준이 더 이상은 긴축 정책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브레이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시선들이 현재 시장에서 나오고 있고요. 달러도 소폭의 조정세를 겪었지만 여전히 106달러로 큰 폭으로 높은 수준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골드도 상승한 채로 마감된 시장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또 암호화폐 시세도 살펴보시면서 또 시장 분위기들 살펴보실 텐데요. 비트코인에 관한 약세론들이 시장에 또 한 번 대두되긴 했었지만 그래도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는 비트코인이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27,600달러 선에서 현재는 유지되고 있고요. 다만 이더리움이 이제 간밤에 2% 넘는 낙폭을 보이면서 1,580달러 선에서 거래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리플에 관한 안 좋은 여론들도 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으로는 큰 변동성은 없지만 리플의 변호사가 SEC가 전혀 합의의 의사를 보이지 않는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죠. SEC 옵션 자체에는 리플과의 합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년 뒤까지 소송이 지연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현재는 0.5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솔라나 코인이 또 22달러 선으로 시총을 바짝 뒤쫓고 있는 모습이고요. 도지코인도 일주일 사이에 5% 넘는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현재는 0.05달러에서 거래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의 유동성 여전히 부족해 보이고요. 우리 시장에 또 한 번의 큰 호재를 기다려야 하는 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퍼즈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서 시장에 관한 다양한 분석들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조 파트너스의 퍼즈 대표님 모셔볼게요. 자,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오늘도 도움되는 자료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요.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데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지금 또 퍼즈님 테러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저희가 또 간밤에. 근데 이런 것들이 비트코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 이런 여론들도 좀 형성이 되기도 하고 또 미국의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오히려 이제 코인 시장에 돈을 불러일으킬 것이다라는 또 분석을 경제지에서 하기도 하더라고요. 또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혹시 최근엔 어떻게 생각하신 부분들이 있으셨을까요? 네. 그 차트를 보면서 얘기해 볼까요? 아, 그럼 비트코인 시나리오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해 볼까요? 네, 근데 말씀하신 게 있으니까 달러 인덱스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게 네, 그렇겠습니다. 그 테러가 그러니까 어쨌든 미사일이 쏟아져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다치고 맞아요. 그다음에 어쨌든 이스라엘에서도 좀 강경하게 좀 대응을 하고 이런 게 비트코인에 도대체 무슨 영향이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도대체 무슨 영향이냐. 그쵸. 그리고 영향이 있다라고 하면 오르던가 떨어지던가 근데 그럼 오르면 왜 오르고 떨어지면 왜 떨어지느냐. 약간 이런 거에 대한 의문점이 있으실 텐데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이게 지금 이제 달러 인덱스입니다. 와, 달러 진짜 많이 올랐네요. 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네. 그동안 계속 상승 추세였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제가 그어놓은 요 빨간색 선이 퍼즈각도선인데 요 선에서 계속 지지받아가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올라가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이게 하나가 6시간 봉이에요. 최근 들어서 이렇게 떨어지는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이제 이스라엘 요 일이 터지고 나서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상승을 갑자기 했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녹색 봉이 2개 정도 있는 걸 아실 텐데 네. 해서 어제 밤에 미국 장이 열리기 전까지만 해도 달러 인덱스가 좀 오른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름과 동시에 비트코인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달러 인덱스랑은 반대로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러한 리스크가 생기면서 어쨌든 달러에 대한 요 선호도가 좀 높아지면서 달러 인덱스가 올라갔던 현상이 나타난 건데 이스라엘 사태가 터지면서 이스라엘 사태가 터지고 달러 인덱스가 올랐다.
이 달러 인덱스 올라갔기 때문에 비트코인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태가 직접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에 영향을 끼쳤다기보다는 이러한 작용에 의해서 지금 가격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그 금리 인상을 더 할 필요는 없다, 긴축을 추가적으로 더 할 필요 없다라는 말이 나오고 나서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서 비트코인도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진 않고 옆으로 좀 횡보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하던 게 결국에는 이 달러 인덱스가 떨어져야지만 비트코인이 추가적인 상승을 바라볼 수 있어요. 물론 달러 인덱스를 완벽하게 반대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올라가는 기간 동안에 비트코인은 엄청나게 크게 떨어졌다가 반등한 상태예요. 근데 기간으로 놓고 보면 여전히 떨어져 있는 상태는 맞아요. 네, 해서 일반적으로 기간을 놓고 보면은 달러 인덱스랑 반대로 가는 경향이 심한데, 요 기간을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올라가면 비트코인은 떨어져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스무스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떨어졌다가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맞춘다던가, 안 그러면 뭐 올라갔다가 떨어진 다음에 맞춘다던가, 이런 식으로 기간을 보면 또 그 반대로 가는 경향이 두드러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상승 추세로 가는 게 좀 꺾여야. 네, 그리고 이게 꺾이려면 결국엔 요 빨간색 라인을 뚫고 떨어져야지만 좀 추세가 바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달러 인덱스가 더 오른다? 그러면 비트코인도 추가적인 낙폭을 피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달러 인덱스는 이렇게 떨어지면서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시나리오를 보는 게 제일 좀 현실성 있지 않나 싶고, 만약에 요 라인에서 지지받고 올라가 주면 좀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하락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달러 가치와 비트코인의 가격은 커플링이 아니라 또 역커플링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달러 지수를 많이 보기도 하고, 달러 인덱스를 산정하는 기준 자체가 또 다른 주요 통화국 대비해서 달러의 가치이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 기축 통화인 달러의 상승은 다른 자산들의 하락을 또 많은 하락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증시와도 어느 정도 또 연관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현재 구간에서는 정말 높은 수준이죠. 근데 이 수준에서 달러가 추가적으로 상승으로 또 틀 것이냐 아니면 하락으로 틀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의 비트코인 가격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는 분석까지도 함께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실 이제 비트코인이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잘 지켜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 시점인데, 지금 현재 사태에서는 어떤 시나리오들이 조금 있을까요? 네, 비트코인 분석을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달러 인덱스랑은 좀 별개로 비트코인만 보고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존에 알려드렸던 시나리오는 그대로 유지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저는 이제 이렇게 B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B가 끝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B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B가 올라가고 나서 C가 좀 진행되지 않을까, 혹은 여기 아니라면 A가 아직 끝나지 않은 거죠. A가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떨어져서 A, 그다음에 B, 그다음에 이렇게 C 떨어지는 경우의 수 해가지고 어쨌든 A, B, C로 떨어지는 경우의 수를 저는 꽤 높게 보고 있다. 요 A, B, C로 떨어지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물론 추가적으로 B가 더 올라간다거나 이럴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A, B, C로 떨어지는 경우의 수를 한 절반 정도로는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24,000 정도, 한 24,000 정도가 뚫리면 요 시나리오가 하는 게 거의 확실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24,000 정도가 뚫리면 한 22,000에서 한 18,000달러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시나리오 말고 이제 제가 언급드렸던 시나리오가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시나리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1, 2, 3, 4가 거의 끝나가거나 진행 중이고 앞으로 5로 올라간다 라는 시나리오인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달러 인덱스가 갑자기 거꾸라지면 이런 식으로도 충분히 될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이 가능성은 저는 한 20% 정도로 보고 있고, 네,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하나의 시나리오가 이런 시나리오인데, 지금 이제 여기가 1이고 2가 끝났고, 혹은 끝났거나 혹은 진행 중이고, 한 다음에 3, 4로 올라가는 요 시나리오인데, 아까 전 상승은 한 48,000에서 5만 정도까지 상승이 가능하다면 얘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을 테스트할 수도 있어요. 네, 요 정도 상승. 그래서 얘의 가능성이 한 30% 정도. 해서 이제 떨어질 가능성과 올라갈 가능성을 저는 한 반반 정도로 보고 있고, 현금 비중을 그래서 한 40에서 50 정도는 맞춰 두셔라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올라갈 가능성을 더 높게 봤다면 현금 비중이 더 적었겠죠. 한 20, 30% 정도밖에 안 됐을 텐데, 그리고
뭐 만약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았으면 현금 비중이 한 7, 80% 정도를 확보하라고 말씀드렸을 텐데 그게 아니고 제가 이제 현금 비중을 40에서 50 정도로 말씀드린 거는 이 정도 가능성을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언제 결정 나느냐 어떤 그러게요. 시나리오인지 네. 언제 결정 나느냐인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직 멀었어요 결정되려면. 그래요? 뭐냐면 자 이제 이렇게 크게 본다라고 치면은 결국에는 지금 요렇게 박스권이에요. 요렇게 아래로는 여기, 위로는 여기에서 이렇게 박스권이잖아요.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박스권 아래로 가느냐 혹은 박스권 위로 가느냐에 따라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박스권 안에 있으면 결과적으로 뭐 가능성이 조금 바뀔 수는 있겠지만 뭐 5대5에서 6대4로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뭐 55에서 45로 바뀌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의 이렇게 가능성이 좀 이렇게 달라질 뿐 결과적으로 방향성이 어느 정도 확실해지는 것은 이 박스권에서 위로 벗어나느냐 아래로 벗어나느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도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좀 맞춰 두시고 요 방향성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좀 쉬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24,000도 여기 아래를 뚫으면 24,000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24,000 아래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A, B, C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요 이유이고 그 다음에 33,000을 뚫으면 터치하면 이제 48,000에서 5만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주구장창 말씀드렸는데 그거 역시도 마찬가지로 요 위로 뚫고 올라오면 위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 안에 있으면 그냥 쉬시는 게 제일이에요. 그러니까 현금 비중을 맞췄다라는 가정하에 쉬시는 게 제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알트코인들이 돌아가면서 막 오르고 있긴 한데 물론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단타 하시거나 그런 것도 재밌겠죠. 근데 이제 고액을 가지고 절대 하지 마시고 시드의 좀 일정 부분 조금 뭐 한 10% 뭐 5% 이 정도만 가지고 재미삼아 치킨값 본다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큰 매매는 어쨌든 이렇게 방향성이 결정된 다음에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올라갈 가능성, 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좀 다른 시선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뭐냐면 반감기 전에 무조건 큰 하락이 있었었어요. 네, 그 전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지난번 하락장에는 반감기 전에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큰 하락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번에도 반감기 전에 하락이 있을 것 같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누구나 다 하락할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반감기 지난 직후에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반감기에 껴서 떨어진다거나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 반감기 전에 혹은 반감기 근처로 해가지고 큰 하락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저는 한 90%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반감기 전 하락의 관점에서는 어떤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보면은 지금 떨어진 하락 정도가 반감기 전에 큰 하락으로 볼만하냐라고, 그러니까 요만큼 떨어졌잖아요. 이게 반감기 전에 큰 하락으로 볼만하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에요. 고점에서 저점까지 한 20% 정도 떨어졌거든요. 근데 반감기 전에 일반적으로 최소 30, 많으면 40. 뭐 50%까지도 이런 식으로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떨어진 거 가지고는 반감기 하락이 전부 다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A, B, C 이런 식으로 하락한다라고 친다면 이제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한 32%, 그러니까 뭐 18,000달러까지 떨어지면은 마이너스 한 40%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요 정도는 떨어져 줘야지 반감기 전에 큰 하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올라간다고 해서 그러면 올라가는 거면 조정 없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닌 것이 이제 어쨌든 4월이 요때쯤이 이제 반감기인데 저는 반감기 전에 한 5만 달러까지 올라간다라고 치면은 3만 달러까지 조정을 받을 것 같아요. 대략 3만 달러까지 조정을 받고 이렇게 올라갈 것 같은데 5만 달러까지 갔다가 3만 달러까지 떨어지면 마이너스 40%입니다. 네, 해서 어쨌든 큰 조정이 오긴 와요. 오는데 지금 떨어지느냐 아니면 한 번 더 재차 올라갔다가 떨어지느냐 요 차이가 좀 있을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 하락의 요 조정이 결과적으로는 이때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요번 불장의 수익률을 좌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 중간은 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제일 최악은 떨어졌을 때 손절하는 거죠. 그게 이제 최악이거든요. 예, 근데 가만히 그냥 이제 중간은 간다. 네, 가만히 이제 산 걸 가만히 갖고 있으면 그냥 뭐 중간은 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혹은 떨어질 걸 좀 대비해서 지금의 저처럼 현금 비중을 확보하고 이제 아래에서 살 준비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33,000 터치하면 재빨리 사서 위에서 또 팔고 아래에서 살 준비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코인의 개수를 늘리면 베스트 대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앵커님은 그래 지금 그냥 떨어졌다 올라가는 게 나은지, 아니면 한번 올라갔다가 5만까지 갔다가 3만까지 갔다가 이렇게 가는 게 나은지, 어떤 게 더 나으신가요? 저는 올라갔다가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아, 올라갔다가? 네. 왜요? 이유가 있나요? 재밌잖아요. 네, 물론 변동성은 더 커질 것 같긴 네, 하네요. 변동성이 있어요. 네. 우리 또 선물 투자자분들도 먹고 사시고 또 수월하시고 또 현물 투자자분들도 뭔가 대응을 하지 않나요? 왜 퍼즈님의 생각이 다르신가요? 그 변동성이 크면, 그러니까 다들 본인의 실력들을 과신하더라고요. 나는 잘 대처할 수 있겠지라고 맞아요.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네. 대부분은 그렇게 못합니다. 네. 대부분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차라리? 지금 조정받고 가도 나쁘진 않다. 왜냐면 지금 어쨌든 조정을 받고 나서 현물 ETF, 제 생각에는 지금 만약에 떨어진다라 그러면 현물 ETF 승인과 함께 그냥 쭉 올라가는 시나리오가 될 테고, 근데 만약에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현물 ETF로 승인으로 올라갔다가 또 갑자기 미국에서 막 금지할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해서 막 반토막이 나거나 약간 이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까지 하면은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사람들이?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저는 상관없습니다, 사실. 저는 상관없지만. 잘하시니까. 네. 근데 이제 딱 많은 분들이 대응하시기에는 차라리 지금 떨어졌다 올라가는 것도 사실 나쁘진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나리오를 다 알려드렸으니까, 그리고 두 개 중에 하나로 결정되면은 추가적으로 제가 또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요거를 좀 잘 참고하셔서 매매 전략에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렇게 큰 변동성은 대응하기가 좀 힘듭니다. 농담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의 추가적인 조정을 받고 우리가 또 한 번의 매수 기회를 포착하고 나서 불장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끽할 수 있다면 그게 좀 베스트 시나리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감기 이전에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이 나왔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의 하락이 그만큼의 하락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의 관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상승 시나리오 첫 번째 집어주셨던 시나리오는 뭐 확률상으로 20% 정도다라고 말씀하셨던 만큼 우리가 조금 하락 시나리오도 염두를 해두고 시장 대응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이러한 긴 횡보장에 많은 분들이 지치셨을 텐데, 그래도 또 이 암호화폐 시장은 또 불장이 올 때는 굉장히 큰 불장이 오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를 위해서 또 계속 숨 죽여서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계속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볼 이야기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아까도 말씀해 주셨던 게 그냥 조금 쉬어가는 단계로 생각을 해라.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알트코인은 돌아가면서 랠리를 펼치고 있긴 하지만 사실 그 타이밍을 잡기가 개인 투자자분들도 어렵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예 매수를 하지 않아야 되는지, 혹은 매수를 해볼 만한 코인들이 또 있는 건지, 그런 것들도 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 저는 궁금하고. 네. 네, 해서 제가 좀 코인 두 개를 좀 준비해 왔습니다. 두 개를 네. 오늘, 네. 첫 번째가 원래는 아크만 좀 준비했었는데 그 이제 룸 네트워크도 다루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어요. 오랜만이네요. 네, 그래서 룸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요것도 김프로님 좀 분석을 했었던 코인이에요. 아, 김프로님. 네, 그래서 네. 김프로님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제 관점이나 김프로님 관점이나 뭐 거기서 거기입니다. 김프로님은 뵌 적이 없어서. 네. 뵈신 적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요? 어디 가면 볼 수 있나요, 김프로님? 네. 직접적 얼굴은 못 보고. 얼굴은 공개가 안 네. 됐어요. 네. 목소리는 아마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네, 김프로님 분석은 이제 제 채널 커뮤니티에다 올려드리니까 뭐 궁금하신 분들은 와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룸 같은 경우에 이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해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김프로님이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동의했으니까 갖고 왔겠죠. 그쵸. 김프로 관점은.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1, 2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3, 4, 5로 올라갔다라고 사실 봤던 거였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김프로님이 처음 이제 요 관점에 대해서 이제 언급할 때는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네, 요 정도쯤에서 이제 했었었는데, 5파까지 올라갈 여지가 있으니까 한 230원에서 280원 사이에선 분할 매도 해라
이런 식으로 좀 올려드렸었던 거였어요. 근데 230원을 찍고 나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퍼지 각도선을 뚫고 떨어진 다음에 추가적으로 확장이 나오는데 퍼지 각도선을 뚫고 떨어지면 쉽게 말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떨어지거나 올라갔다 떨어지거나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네. 올라간다 하더라도 476.4% 이상까지 올라가진 않아요. 그러면 아니 올라갈 수도 있는데 지금 전부 다 팔면 손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반대로 올라갈 거 생각하고 떨어진다고 말씀 안 드렸는데 떨어지면 어떡해요? 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떨어지거나 올라갔다 떨어지거나 이런 자리에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분할 매도를 하셔라. 혹은 지금 전부 다 매도해도 상관없다. 네, 요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퍼지 각도선을 뚫고 떨어진 다음에 한 번 더 재차 올라가서 결국에는 지금 476.4%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전부 다 매도해도 나쁘지 않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요? 만약에 제가 이제 저는 이제 마진 거래를 비트코인만 하지만 이런 코인들도 이제 마진 거래를 한다라고 치면은 저는 이제 숏 포지션을 들어갈 만한 자리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300원 정도로 이제 손절 라인으로 잡고 네, 그다음에 이제 숏 포지션을 들어가도 괜찮은 자리. 쉽게 말하면 300원 정도를 뚫고 올라가면 재매수를 하더라도 지금은 전부 다 나왔으면 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제 생각에는 매도를 어느 정도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300원 이상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 위에서 논다 라고 하면 그때 가서 재매수로 고려해 보셔도 늦진 않는다. 근데 이미 재미를 보셨으면 굳이 룸을 계속 매매하셔야 되는가, 다른 걸 하셔도 괜찮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지금 여기서 룸 네트워크로 들어간다라는 거는 글쎄요, 제 정상적인 사고방식 내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간 거 말고 그냥 떨어질 가능성 높은 거 말고 다른 코인을 차라리 매매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코인에 막 내 전 자산을 몰빵해가지고 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쵸. 네, 그래서 네. 이 정도 수익만 가져가고 만족, 더 올라가는 건 내 수익이 아니야 라고 이제 보시는 게,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빠르게 아크도 같이 보면요. 네. 아크는 이제 김프로님이 요 분석해 주신 걸 갖고 왔는데, 맨 처음에 이제 아크를 분석했던 게 이제 그 지난달 22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퍼지 각도선 뚫고 떨어졌으니까 추가적으로 더 하락 여지가 있습니다 라고 이제 올린 건데, 그래서 매도하셔라, 아크 매도 관점이라고 해놨죠. 그래서 매도하셔라 라고 했는데, 실제로 요때쯤 올려드리고 나서 한 번 더 상승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550원 정도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때 이제 매도를 하셨으면 조금 더 수월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이후에 매수하기 좋은 자리도 또 있어가지고 이제 글을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A, B, C 하락이 거의 끝난 것처럼 보이고, 퍼지 각도선을 이렇게 그릴 수 있는데 퍼지 각도선을 뚫고 올랐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는 매수할 법하다. 그리고 요 이후에도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완전 단기로 보기에는 좀 그래요. 네, 완전 단기로 보기엔 좀 그렇고, 저도 김프로님도 그렇고 완전 단기 매매를 좀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좀 기간을 두고, 그리고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까지 감안하고, 그래서 최대 떨어질 수 있으면 430원까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떨어지는 걸 좀 감안하고 매수를 하신다거나, 안 그러면 기간으로 한 3-4달 정도 잡고 매수를 하신다면 그나마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하기 적절한 자리라서 이것도 좀 분석을 좀 해드렸습니다. 네. 일단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으실 만한 이 룸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에서 전량 매도를 하더라도 좀 이상하지 않을 자리다라고 해주셨고요. 분할 매도 관점도 잡아주셨는데, 지금에 와서 또 뒤늦게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을 해주셨었던 그 지점에 도달했을 때는 또 우리가 매수의 관점 세워볼 수 있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우리가 또 많은 돈을 매수하기에는 분명한 리스크가 있어 보입니다. 아크 같은 경우에는 기간을 두고 분할 매수를 하는 관점들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라는 전망까지도 오늘 함께 들어봤고요. 자, 알트코인에 관해서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텐데 좋은 꿀팁들까지도 얻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비트코인 시나리오부터 오늘 알트코인에 관한 분석들까지도 퍼지님과 함께 했고요. 자,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도움되셨을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투자 고지 드리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